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통찰력과 자연스러운 호의를 바탕으로 상대의 잠재적 자질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곤 한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을 봐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외모가 더 돋보일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어디를 집중 관리해라. 어디가 예쁘니까 그 부분을 부각시켜라. 당신은 어떠어떠한 점이 매력이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져요. 제 조언을 듣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근사한 사람이 될 텐데 말이에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자신이 만나는 상대도 본인의 잠재적 자질과 가능성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처럼 지나치게 긍정적인 시선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구는 걸까? 어리둥절해하고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아부를 하는 거라고 오해한다. 또는 너무나 맑고 투명한 시선이 자신을 발가벗기는 것 같아 불편할 수도 있다. 상대도 자신의 현주소와 자신이 누릴 수도 있었던 능력 혹은 위상의 간극을 깨달을 텐데 그것도 참 곤혹스럽고 정신적으로는 괴로울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들을 겪기도 한다.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친구라면, 중마고우라면, 이웃이면 마땅히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뚜렷한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언젠가 반드시 연인, 친구, 이웃의 행동에 실망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이 목록은 절대적 기준, 요컨대 예외를 두지 않는 기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끼리도 코드가 달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피차 이해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통 사람보다 유쾌하며 활력이 넘치고 자연스러운 호의와 친절이 넘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할 줄 알고 진심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심리조종에 말려들기 쉽다. 심리조종자에게 쉽게 걸려드는 이유 하나.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친밀하고 따뜻하고 강렬한 인간관계에 목말라하고 병적으로 진심을 담아 행동하기 때문에 심리조종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속내를 감춘 채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을 모른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영혼의 가족을 갈망하던 그는 드디어 자신과 비슷한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쓴다. 차츰 관계가 변질되어도 그는 자신을 탓하면서까지 무조건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기에 별의별 것을 다 생각해보고 끝없이 곱씹는다. 갈등은 극도로 두려워하기에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싶으면 무조건 자기가 양보한다. 그는 죄의식을 느끼기 쉬운 사람이고 그래서 일이 잘못되어 갈 때마다 자책하며 괴로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조종자의 투사가 정신적 과잉활동인의 정체성의 공백을 메워버린다. 그러다 결국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상대를 조종하고 있는 건 자기라고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고 믿어버린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입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버릴 만도 하다. 심리조종자에게 쉽게 걸려드는 이유 둘. 단언컨대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는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을 마음 깊이 미워한다. 그 둘은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심리조종자는 셈이 많고 악의적이며 누구도 쉽게 믿지 않는다. 그들은 불평이 많고 비겁하고 알맹이가 없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호의와 친절이 넘치는 사람, 남의 말을 쉽게 믿고 너그러우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변태와 정신적 과잉 활동인 사이에서 가공할 만한 상호 보완성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에서 심리조종자들이 일방적인 소리, 냄새, 존재감으로 피해자의 감각 공간을 침범함으로써 피해자를 미치게 만든다고 설명했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은 진솔하고 속이 투명하게 비친다고 할 만큼 정직하며 다소 병적일 정도로 호의적이다. 심리조종자들은 자신만만하고 단호하며 남 탓을 잘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자기 역량을 의심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며 항상 자기 탓만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좀체 자기들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남들도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패러독스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비범한 지성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한사코 거부한다. 심지어 그런 말을 들으면 크게 충격을 받기도 한다. 일단 그런 발상은 평등과 박애를 지향하는 그들의 가치관과 잘 안 맞는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지적으로 우수하다는 확신은 그들의 겸손과도 어우러지기 힘들다. 사실 자기는 좀 예민한 편이고 남들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마음은 편하다. 똑똑한 사람은 그만큼 남들의 눈에도 튀어 보이지 않는가. 내가 비범한 지성을 운운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꾸한다. 지금도 자기만 따로 노는 것 같아 괴로운데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고립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해야만 거짓 자아 뒤에 숨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해방될 수 있다. 진정한 자아가 어린 시절부터 갇혀 지내던 독방에서 나오려면 먼저 불안의 통로를 지나 세 겹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버림받고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혼자만의 슬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혼자만의 슬픔,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분노. 이 세 개의 문을 기억하고 있는가? 자기의 복원은 너무 가격하고 급작스럽다. 불안의 통로는 으스스하기 짝이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마음속 깊이 웅크리고 있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전형적인 부정의 기제가 빠르게 가동된다. 어쨌든 선생님이 잘못 보셨어요. 저는 오히려 아둔한 편인걸요. 그러고는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들을 저질렀는지 신속하게 주워 섬기기 시작한다. 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환상을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자기가 대체로 산만한 데다 남들이 쉽게 해결하는 일상적인 문제들 앞에서 쩔쩔맨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편이라는 것을 모른다. 대단한 성과를 내고도 그냥 좀 놀라기만 할 뿐 과제가 쉬워서 그랬겠거니 넘어간다. 하지만 자기들이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는 어떤 과제가 떨어져도 멋지게 해낸다. 그들은 신속하고 유능하다. 자기들도 일을 빠르게 잘하는 줄은 안다. 하지만 남들은 자기처럼 못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한다. 주위 사람들이 손도 못 쓰고 쩔쩔매는 모습을 곧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민폐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신체 조건의 우위성을 나몰라라 한 채 아마추어들과 시합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일요일에나 취미삼아 운동을 하던 선수들은 그의 압도적인 기량 앞에 꼴이 우스워지고 심한 좌절감을 맛볼 것이다. 그래놓고 금메달리스트가 겸손을 떤답시고 자기가 특별히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치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일부러 따돌릴 만도 하다. 자신의 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 대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금메달리스트와 다르지 않다. 보통 사람이 자기가 몇 주 동안 끙끙대던 문제를 당신이 순식간에 해결해 버릴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아는가? 한술 더 떠서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당신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자신의 우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겸손은 거짓 겸손, 심하게는 경멸로 오해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허구한 날 저기와 시샘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공손함과 거짓 겸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자신의 본 모습을 부정한다고 해서 남들이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냥 있는 대로 내보여야 한다. 자신의 차이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혁명적인 생각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성찰적인 화법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만 더 불편해지니까. 그들은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갈 때에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바로 그때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 특유의 경청과 감정이입이 보통 사람들 옆에서 빛을 발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일이 다시 잘 풀리면 저만치 물러나 진부한 대화에서 얻는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돌아간다.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들은 드디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았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표면적인 소통으로 돌아가니 크게 실망한다. 잘 안 풀릴 때에는 자기를 이용했다가 다 해결되고 나서는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생각하면 씁쓸하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보통 사람들은 심도 깊은 대화는 정말로 의기소침한 때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 그들은 비판과 거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더 잘해보자고 더 나아지기 위해 비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그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를 좋아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누군가에 대해 우르르 흉보는 분위기를 좀채 견디지 못한다. 데니엘 테머슨 뇌의 선물에서 인간들의 쑥떡 공로는 원숭이들의 이잡기와 비슷한 기능, 즉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그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나누면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 방식에도 의미는 있다. 그 의미가 정신적 과잉 활동인에게는 와닿지 않을 뿐이다. 굳이 서로 이를 잡아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늘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과 확연히 다르다. 여러분은 다른 별에서 온 게 맞다. 여러분이 느끼는 괴리감은 비교적 객관적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도 전체 인구의 15에서 30%나 된다. 그들은 자신을 숨긴 채 자신의 뛰어난 두뇌 활동을 부정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그들을 찾아낼 때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애정이 작동하는 기제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의 욕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다. 애정이 결핍되기는커녕 오히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를 걷잡을 수 없는 것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애정 결핍이라서 사랑을 받는데 급급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나르시시스트들과 단 하루도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그들은 애정이 말라붙은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학대나 다름없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낙관주의, 정,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정신적 과잉 활동으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추억이 깃든 장소 혹은 한없이 순수한 사랑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하곤 한다. 전생에는 그런 곳에서 살았을 것 같다느니, 외계에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 같다느니, 어디까지나 상상이나 농담으로 하는 얘기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몹시 침통해하거나 눈물을 글썽인다. 그들은 그처럼 경이롭고 숭고하며 굳센 사랑이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애타게 그리워해봤자 소용없다. 그 세상은 무엇보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질 볼트 테일러가 뭐라고 하던가. 그녀는 자신의 운해에서 보편적인 사랑의 바다를 발견하고 황홀하게 잠겨들었다고 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재충전하는 곳이 바로 그 바다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 특유의 애정은 그렇게 넉넉하고 강렬하며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그들의 지나친 친절도 망망대해 같은 사랑에서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일부일 뿐이다. 그들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도 되게 부정적으로 본다.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넘치는 친절을 이해하겠는가? 그래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싹싹하게 군다고 오해하기 십상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과 친절을 기꺼이 베푼다고? 수상한데? 보통 사람에게 그 정도의 친절은 타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치르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여러분은 자신의 에너지로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의 호의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하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여러분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찾던 사랑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누리고 주고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자신의 본 모습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되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본 모습대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충돌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은 비록 지구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구의 마음을 열고 지구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보라. 여러분은 그저 지구인을 다루는 법을 모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자신과 남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었다. 지금까지의 삶이 순탄치 못했던 이유도 알 만큼 알았다. 그렇다. 좌뇌형 인간의 눈에는 우뇌형 인간의 세상이 기이해 보이고 우뇌형 인간은 좌뇌형 인간의 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명심하라. 더 이상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 지금부터 나는 문제를 일축하고 답부터 보여주려 한다.